나스닥 같은 경우에 2.8% 가까이 하락을 하고, 특히나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금리 부분이 하락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로직이 강해지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어제도 또 이어졌다라는 부분들이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투는 컨센서스와 다르게 금이 안전자산의 성격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쏠림 자산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금 가격이 같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존의 안전자산이라고 금을 생각하고 계시던 설명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오투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면,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2월 28일 아침인데 또 빠른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릴 만한 좀 상황이 많이 변동이 있어서 속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2.8% 가까이 하락을 하고, 특히나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금리 부분이 하락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로직이 강해지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어제도 또 이어졌다라는 부분들이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만만치 않은 부분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투는 컨센서스와 다르게 금이 안전자산의 성격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쏠림 자산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대규모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 금 가격이 같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안전자산이라고 금을 생각하고 계시던 설명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쏠림 자산이라는 성격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던 오투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면 유동성의 축소입니다. 유동성의 움직임이 실제 유동성의 규모를 줄이는 경우도 유동성이 축소되지만, 유동성의 속도, 사람들이 한 번 움직일 것, 두 번 움직일 것, 이 부분을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내가 이 주식을 샀다가 팔고 수익을 내서 또 다른 주식을 사서 또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두 번을 활동을 하던 사람이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데, 지금은 내가 이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사서 다른 자산을 사서 무언가를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야. 그러면 행동을 두 번 하던 거를 한 번으로 줄이던가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의 움직임에, 돈의 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돈의 움직이는 이 빈도와 속도는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라면 물 끓이려고 했는데 라면 물이 아직 안 끓었다가 까먹고 지금 가스가 떨어지면 라면 물의 온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 안에 움직임이 줄어들잖아요. 물의 양은 크게 수증기 조금 나간 거 말고는 변동이 없지만 그러한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그 부분들을 확인해 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코인 가격입니다. 코인 가격이 어제도 또 급락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계속 설명드릴 때 코인 시장이 나타내는 부분은 유동성 지표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제도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어제 나타난 현상은 금에 대한 부분과 코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펀더멘탈적인 기업들의 어떠한 활동, 경기에 대한 전망, 이 부분에서 기업들의 활동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다라고 볼 이유가 가장 적습니다. 기업들의 움직임은 큰 변동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제,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의 사람들의 악화에 대한 부분의 반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 이슈이고, 그거보다 가장 핵심적인 어제 하루의 이슈는 유동성이 감소됐다라는 부분들의 현상이 전반적인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 경제 지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내구재 주분, 코어 내구재 주분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0.2% 증가였는데 0%가 나왔고,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도 22만 2천 명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24만 2천 명이 나오는 등 고용과 수요, 생산, 여러 가지 지표, 특히나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가 0.9% 감소를 예상했었는데 마이너스 4.6%가 나와서 이 부분 또한 사람들에게 이건 뭐지? 전반적인 부분에 왜 이렇게 변수들이 여러 가지 라는 부분들에 신경을 쓰이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나게 한 상황이 어제 전반적인 시장의 악화의 배경에 깔려있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어제 트럼프가 시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미루는 거 아니야 했던 것을 3월 달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폭도 증가시키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4월 2일, 말장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만우절 다음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은 또 다른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낸다는 얘기를 하면서 관세 관련된 이슈를 부각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에 큰 마이너스적인 팩터를 준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초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게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항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세는 너무 비중이 작아서 소득세 감소와 법인세 감소에 되는 부분들을 커버하는 정책을 수단으로 쓸 수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들 했었던 게 컨센서스고 오투가 말씀드릴 때 이번 정권에서는 관세를 진짜 수단으로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그냥 나온 부분이라고 오투의 시각에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 이슈는 계속된다는 얘기죠. 확산되고 강화되고 라는 부분의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그것을 계획대로 진행하다가 뭔가 트럼프 정권에서 생각과 한 것과 상황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이 정책을 재평가하고 다시 수정하자라는 의사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의 움직임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지금 3월 달을 앞에 두고 있는데 3월과 4월 달에도 관세에 대한 노이즈는 시장에 계속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별로 좋은 얘기 아닌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좋은 부분은 기업들이 보여주는 실적과 이 부분 외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다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시장은 사실 이렇게 급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시장 전체의 로직 자체가 정말 완전히 깨지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 전반적인 로직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깨질 때는 중요 기업들의 실적에서 그 부분들의 기스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반영 폭의 문제이지 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인 로직의 악화, 이제 시장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의 유동성의 현상이 약해졌다. 그리고 이슈에 대한 관세라는 부분은 계산 가능한 부분이 적습니다. 위험은 계산이 가능한 개념이고 불확실성은 계산이 불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내 포트폴리오의 위험 자산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 영역의 변수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언가 어려워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계속 연초부터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이러한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부분, 그 관세 정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불확실성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현금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정도가 시장이 되면 이제 온 유튜브에서 박살났네, 세상 끝났네, 어떻게 해야 돼 등등 난리 브루스들을 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브루스에 동참할 정도라고 한다면 오투가 설명드린 기업들의 큰 현상의 큰 기스라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전체적인 레벨에 정말로 위험하다. 이건 게임이 끝난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로직을 넣어야겠지만 설명드린 대로 아직은 그러한 부분들이 기업단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유동성에 관련돼서는 유동성의 흐름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의 흐름이 바뀐 부분도 있다는 부분. 지금 유동성은 전에 보지 않던 유럽과 전에 보지 않던 중국을 향해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발생한 부분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가 다른 대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미국이 고립주의 너희들 계속 가? 그럼 내 자산의 일부는 나는 미국에서 빼서 딴 데를 포지셔닝 해놔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의 흐름이 지금 연초에 이어지고 있었던 부분들도 미국 자산에 대해서는 축소가 발생하겠죠. 그 축소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안 좋은 부분이 부과된다면 그 부분이 가격의 부담을 전보다는 조금 눌러주는 영향을 줄 테지만 이것 자체로 해서 미국 로직이 완전히 끝났느냐 아니냐 그 판단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는 대상의
색깔과 방식이 무엇인가를 잘 구분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위험 관리나 불확실성 관리를 여전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모든 것이 다 지금 지옥불로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개념까지 넣을 생각은 확률이 낮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네, 엔비디아 어제 실적 그리고 테슬라의 최근에 그 조정폭의 큰 폭의 조정 이런 부분들도 2014년과 2025년 초까지 가장 쏠려 있는 자산은 금 바로 이전에 이러한 주식들입니다. 바로 M7 주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쏠려 있는 자산이죠. 지금 유동성이 축소되는 부분의 현상에 발생한다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영향을 부정적으로 가장 크게 받는 건 산수잖아요. 산수 어렵지 않죠? 산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산수를 한 부분을 반영하는 게 어렵죠. 지금 그래서 이 빅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왜 발생하느냐? 많이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관세와 글로벌 정책 관련돼서는 관세가 지금 전반적인 시장을 깰 수 있는 로직이 되느냐, 아니면 지역별 선호도에 차이를 내는 정책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트럼프 1기 때 정부의 정책에 따른 관세에 대한 것은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관세가 미국의 그러한 수단이야 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포지셔닝으로 미국 자산을 이미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 있는 상태에서 관세 정책을 추가적으로 더 세게 쓰는 것이 그러면 이제 다른 뭔가의 방법을 찾아봐야지, 여기서는 이제 이 관세를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어. 투자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부와 다른 나라의 기업가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에 대한 부분의 활동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가장 대장 나라에 관련돼서 해야겠지만 예전보다는 그 부분에 기대치를 줄이고 다른 데서 무엇을 해봐야 될지, 그게 뭐 동남아시아가 됐든 유럽이 됐든 남미가 됐든 다른 곳에서 뭔가를 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한다면 이 부분 자체가 투자자 차원이 아닌 기업가들과 국가의 정책 차원에서 전반적인 미국 쏠림 현상, 미국은 미국 고립주의를 하지만 이전에는 미국의 고립주의와 미국의 쏠림 현상, 글로벌 쏠림 현상이라는 게 공존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의 정부는 미국의 고립주의를 지속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의 미국 쏠림 현상이 전반 달라지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 두 개의 힘이 한 방향을 보고 있을 때와 두 개의 힘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때는 힘의 방향이 분산되면서 다변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한 상황의 흐름이 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판단 가능성이 높을 때는 오투도 아무리 복잡기를 하지만은 일주일 정도의 전망과 이 부분에 따라서 포지션을 움직이고 하는데 지금은 그 일주일에서 3일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의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포지션을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 가격, 저는 지금 좋게 보지 않고 포지션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 가격이 어떻게 될까의 예측, 왜 거기다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씁니까? 몰라요.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놔두면 되지. 그리고 그 부분의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어느 쪽으로든 그 많이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로직에 대한 확실성이 있는 로직이 생겼으면 그걸 또 올라갔을 상태에서도 더 살 수도 있고 빠진 상태에서도 없으니까 팔 수는 없으니까 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판단을 하는 거지. 이 부분을 내가 지금 현재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예측하려고 저의 정신적인 에너지에 투자자의 에너지를 쓰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오늘 그 자산시장의 움직임이 매우 격합니다. 이러한 격한 상황에서 먼저 조심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더 조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는 관리, 그리고 사람들의 지나친 공포감이 증가했을 때는 대략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라는 부분들로 시장의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관리가 더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포지션이 될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너무 지나치면 일정 부분의 현금을 확보하시고 하는 부분의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